예, 안녕하십니까. 예, 체리 농장에 나왔습니다. 체리. 예, 전지를 한 곳도 있고 전지를 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예, 오른쪽에 여기 한 세 줄은 지금 현재 체리 가지를 안 잘랐고, 방금 요 줄은 잘랐습니다. 체리 나무는 이게 굵은 나무를 자르게 되면 자꾸 성진 같은 수액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 가지를 많이 안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자르더라도 어린 가지들을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지금 방금 앞에 보이는 요 나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게 되면 요 위에 있는 굵은 가지들은 위로 쓴 놈들은 다 잘라냈습니다. 요 밑에 땅바닥에 이렇게 가지를 많이 잘라낸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잘라내게 되면 훨씬 너무 많이 잘라내게 되면 이 자른 곳에서 도장지가 많이 나가지고 열매 결실이 잘 안 되는 수도 있으니까 자르더라도 꼭 지금 이렇게 많이 자르는 게 아니고 항상 가지를 옆으로 잘 벌려 가지고 어릴 적에 잘라내 가지고 다른 가지들이 크도록, 잘라내지 않을 가지가 많이 크도록 해서 수형을 그렇게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세 가지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나무가 어린이기 때문에 뭐 열매 달려도 큰 문제가 없지만은 이 나무가 지금보다도 훨씬 큰 나무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눕히질 않았고 나무 밑에 가지를 받는 위치가 너무 높아 가지고, 그게 요 앞에 세 가지가 거의 굉장히 높이 각도가 많은 상태로 섰기 때문에 가지가 여기서 받아서 옆으로 가지가 너무 높게 받아진 겁니다. 제가 보여드린 대로 밑에서부터 받았어야 되는데, 만약에 요걸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요 나무를 가지고 말씀드리게 되면 요 밑에 가지 세 가지 난 곳에보다도 더 낮은 곳에서 가지를 옆으로 만들어서 쭉 옆으로 만들어 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여기 있는 나무들 전부 다 대체로 위로 컸습니다. 위로. 이건 지금 이제 잘라내서 그런 거. 이거 지금 이제 안 잘린 나무들, 이 안 잘린 나무들을 보면 전부 위로 컸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확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수확뿐만 아니라 결실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끔 하려 그러면 무조건 어느 정도는 눕히셔야 돼 가지고 줄기에 햇빛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햇빛이 안 들어가게 되면 열매가 잘 안 달리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식재 간격이 요 방금 잘랐는 데는 중간에 한 나무씩 없어져 가지고 그래도 좀 넓은데, 지금 이제 오른쪽에 있는 나무들은 너무나 간격이 좁습니다. 간격이 좁아야, 이렇게 간격이 좁으면 어쩔 수 없이 나무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를 훨씬 더 드물게 해가지고 옆으로 눕히셔 가지고 오랫동안 수확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겁니다. 체리 꽃눈 보여드리겠습니다. 체리 꽃눈. 체리는 화속 상단 가지라 해서 하나의 눈에 지금 거기에 지금 이제 뭐 4개인가 5개인가 있습니다. 눈이 여기도, 이쪽에도, 지금 여기도 지금 이렇게 뭐 5개인가 뭔가 되는데, 이렇게 한 군데에서 여러 개의 꽃이 만들어져서 피는 겁니다. 화속으로 잘 많이 만들어져서 주렁주렁 많이 달려야지만이 나무가 잘 안 크고 열매는 많이 달리고 나무는 잘 안 큰 겁니다. 꽃눈이 많이 있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나무는 이렇게 보시게 되면 꽃눈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 위에 이렇게 꽃눈이 쭉 이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쭉 있는 겁니다. 여기 새로운 가지가 많이 안 나가지고 안 나게 되면 요 꽃눈이 내년에 달리고 또 그래도 또 꽃눈이 안 망가질 수 있는데,
막 많이 자라게 되면 꽃눈이 다 망가지게 됩니다. 꽃눈이 망가지게 되면 회성병 이렇게 해서 곰팡이병의 일종인데 거기에 공중습도가 높고 햇빛이 잘 안 들어가게 되면 꽃눈이 망가지는 겁니다.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이렇게 굵은 가지에, 이 나무 같은 경우는 굵은 가지에 이렇게 꽃눈이 많이 온 상태입니다. 꽃눈이 왔습니다. 이거보다 더 굵은 데도 꽃눈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꽃눈이 망가지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건데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나무들은 전부 다 위로 길렀기 때문에 처음부터 위로 길러서만 다음에 수영 잡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가지를 눕히셔야 되는 겁니다. 가지를 눕히 가지고 무조건 나무 가지를 덜 잘라내게 되면, 안 잘라내게 되면 열매 잘 달립니다. 이렇게 나무를 많이 세워 가지고 나무를 많이 잘라낸다든지 그렇게 되면 꽃눈이 분화가 잘 안 되고, 또 열매가 많이 달려서 나무가 못 커야 되는데 열매가 조금밖에 안 달리면 나무가 막 잘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만 맨날 잘라내고 열매는 안 달리고, 나무만 잘라내고 열매는 안 달리고, 이래 가지고 몇 년 기르다가 체리 특성 파악도 못하고 스스로 자포자기해서 다 채워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좀 알아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년에 다시 하자, 다음 연도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도전 정신이 있어가지고 확실히 알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확실히 알고 난 다음에 다시 도전하기로 해야 되는데 채워버립니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여 가지들이 전부 다 서서 잘 안 된 겁니다. 요게 꽃눈, 여기 꽃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군데서 여기서 요 가지가 요게 이렇게 쭉 가면서 요 가지는 쭉 달렸습니다. 쭉 꽃눈이 잘 분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저 위에까지 분화가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도, 그러니까 한 나무에 열매가 많이 달려 가지고 나무를 못 커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 나무는 꽃눈이 많이 왔습니다. 이 나무는 꽃눈이 많이 왔는데 이게 좀 늪으로 들어누웠다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세워서 그렇고, 여기 꽃눈이 많이 온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요 끝까지, 저 끝까지 바로 옆에 요 밑에 거는 꽃눈이 다 망가진 겁니다. 여기 지금 이제 여기는 꽃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요 밑에서부터 꽃눈이 저 끝까지 있으면 참 좋은데 꽃눈이 없습니다. 다 망가졌고 여기에 뭐 있고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망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끝에까지 있습니다. 다시 이 꽃눈이 다 있어야 되는데 꽃눈이 망가져서 그렇습니다. 여기도 요 가지도 꽃눈이 지금 있습니다. 저 위에는 근데 밑에는 꽃눈이 없습니다. 다 망가져서. 또 일부는 그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꽃눈이 다 있다 그러면 열매가 많이 달리는 겁니다. 한 나무에. 그러니까 생각보다도 훨씬 많이 수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꽃눈이 많이 분화가 안 됐고, 꽃눈이 분화됐다 하더라도 다 망가져서 열매 키우는 농사 짓는 게 아니고 이 나무 키우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리 같은 경우가 잘 되려 그러면 이렇게 굵은 나무 가지를 잘라주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굵은 나무를 잘라주게 되면 저렇게 수지 이런 것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르더라도 가느다란 가지를 잘라셔가지고 가지를 많이 안 자르는 것이 나무를 잘 기르는 방법입니다. 어떤 데 자르는가 하면 나무 가지를 골고루 만들 때, 나무 가지를 골고루 옆으로 만들 때는 어쩔 수 없이 잘라줄 필요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의 나무들은 안 자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은 체리 농장에 나와가지고 실제적으로 체리 재배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나무 가지를, 중간에 있는 나무 가지를 많이 잘라줘가지고 뭐 그래도 옆으로 간 가지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굵은 가지를 잘라내는 같은 경우는 자르는 위치도 상당히 중요한 마음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아주 나무에서 바짝 붙여서 잘랐습니다. 이래 뭐 나무가 썩는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그런 모양인데 정확한 원인은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옆으로 눕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굵은 나무를 만들어서 베내는 게 아니고 가느다랄지게 베내고 나머지가 베낸 나무들은 베내더라도 나머지가 굵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굵은 나무를 만들어서 베내면 다른 부위가 못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옆으로 눕혀주는 겁니다. 이렇게 옆으로 눕혀주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양쪽으로 멀리까지 가도록 하게 되면 결실이 잘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이렇게 길러가 베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잘라 주셔서 유인을 잘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늘농래 천상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체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체리는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수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심었다가 아직 제대로 수확을 못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대체로 나무의 세력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나무의 세력을 맞춰주면 잘 되는데 못 맞춰주니까 그렇고 나무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체리는 대체적으로 오래 살면서 수확을 많이 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제대로만 된다 그러면 많이 달립니다. 저게 체리 달리는 것처럼 체리 재배하시는 분이 체리의 특성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다른 나무 기르듯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체리는 결실 특성부터 좀 이해를 하고 이 재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저런 거 한 개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지를 아주 골고루 옆으로 잘 만들어주면 참 좋은데 그래 만들어주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크도록 했다가 나중에 좀 안 되면 나무를 자르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겁니다. 체리는 가지 만드는 것은 좀 이따 설명드리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체리는 어떤 품종을 재배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대목을 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말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은데, 체리 품종은 수많은 품종이 있는데 일본에서 들어온 품종들은 주로 노란색이 많이 들은 품종이고, 미국에서 들어온 품종, 유럽 품종들은 열매가 더 크고 검붉은색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그렇다고 어떤 품종이 정확하게 그것이 가장 품종이 좋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분 수정이 잘 안 되면 결실이 잘 안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분 수정을 잘하기, 자가 수정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은 잘 못하는 것도 많으니까 여러 가지 품종을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대목으로는 외성대목, 준외성대목, 아니면 일반 대목 이렇게 있는데, 일반 대목은 세력이 강합니다. 예전에는 벚나무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벚나무보다는 청려뱅이라든지 이런 나무들을 삽목으로 번식시켜서 거기다가 저걸 붙인 일반 대목, 그리고 준외성, 그런 게 좀 더 큰 나무가 되는 콜트 대목, 마하랩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외성 대목으로는 기셀라 5번, 기셀라 6번, 기셀라 10번, 그리고 요새 새로 나오는 품종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을 꼭 심어야 되느냐, 외성 대목이 좋으냐 아니면 일반 대목이 좋으냐, 준외성 대목이 좋으냐는, 나무를 크게 키울 수만, 나무를 안정화시키고 크게 키우려고 하고 오랫동안 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일반 대목에 하는 게 좋고, 일찍 수확하고 뭐 나무를 총총 심겠다 하는 욕심을 가지신 분들은 외성 대목으로 하는데, 이 사과나무에 M9, M26 아니면 옛날에 사과실생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과실생은 세력이 강하니까 이 사과가 제대로 달릴 때까지 시간이
이렇게 6년, 5년, 6년, 7년 이렇게 걸리는 것이고, 그 옛날에 그랬고, 지금 현재는 뭐 M9, M26 해서 외성대목으로 해가지고 올해 심으면 바로 내년에도 수확하고, 그래 못하면 그 다음 년도 달릴 수 있게끔 그렇게 외성대목을 하는데, 체리나무의 특성상 체리를 오랫동안 수확하고 큰 무리 없이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나무가 어느 정도 큰 상태에서 수확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결실은 늦더라도 좀 더 나무를 더 키워서 결실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뭐 외성대목을 심어야 되느냐, 실생대목은 안 되느냐, 그게 아니고 실생대목은 실생대목에 맞게, 외성대목은 외성대목에 맞는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땅이 지극히 나빠서 나무가 정말로 잘 자라지 못할 이런 곳에서는 외성대목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실생대목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체리는 벚나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나무가 돼도 열매가 잘 달리기 때문에 크게 키울 수만 있을 정도만 되면 크게 키우는 게 좋습니다. 어느 대목이 틀림없이 좋고 나쁘고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이 좋고 안 좋고는 기르는 방법이라든지 수세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틀리니까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것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외성 대목이라 할지라도 상당히 넓게 심어서 큰 나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제가 복숭아나무, 자두나무, 배나무 이런 나무들을 제가 찍고 왔는데, 나무가 너무 세력이 강해서 열매가 잘 안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배나무나 복숭나무나 일반 과일나무들은 잘 똑같은 관리해도 잘 어느 정도는 달리는데, 체리만큼은 잘 안 달릴 수 있습니다. 그 안 달리는 이유는 나무의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력이 강하다 하는 같은 경우는 도장지가 많이 난 것을 막 잘라버리게 되면 새로운 가지가 많이 나게 됩니다. 새로운 가지가 훨씬 많이 나가지고 많이 자라서 장마철에 열매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자라게 되면 또 그 다음 년도 또 다시 잘라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나무 세력이 강해서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잘 달리려 하려고 그러면 벚나무처럼 길러가지고, 벚나무처럼 손도 안 대고 길러가지고 가만히 두면 저절로 잘 달립니다. 대신에 벚나무처럼 그렇게 높이 기르면 수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낮은 곳에서 가지를 잘라가지고 가지를 많이 만든 가지가 골고루 배치시켜가지고, 골고루 배치시킨과 동시에 위로 선 놈을 옆으로 늘어뜨려가지고 이 가지 숫자를 이렇게 2개, 아니면 중간에 4개, 8개, 아니면 1개씩 더 넣으면 16개, 이런 식으로 12개든지 14개든지 16개든지 간에 골고루 가지를 배치시켜 가지고, 너무 높이면 이어서 도장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안 되고, 또 너무 세워버리면 햇빛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고, 어느 정도 적당히 높이 가지고 끝을 들어줍니다. 이 나무의 끝을 성장할 수 있게끔 하면 여기서 도장지가 많이 안 나야 되고, 이래가지고 가지를 골고루 배치시켜주면 안정이 돼가지고 열매가 잘 달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가지를 우선 2가지만 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높은 데서 가지를 받으면 이렇게 너무 높아지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나중에 수확하기 위해서 이 가지가 자꾸 높아지니까 낮은 곳에서 가지를 이렇게 받는데,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2가지를 받게 되면 잘 자랍니다. 이렇게 자란 놈을
잘라가지고 1년 기른 다음에, 그러면 1년 기른 다음에 여기서 가지를 이렇게 세 가지씩 만들면 6가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 2가지가 아니고 애초에 1가지, 2가지, 4가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한 나무 하나에서 가지를 4개를 받아서 4개를 만들어서 그 4개를 1년 동안 길게 했다가 잘라주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해는 심어가지고 가지를 받지 말고 한 가지만 쭉 기릅니다. 한 개만. 첫 해는 심어가지고 짧게 해야 됩니다. 네, 이 나무를 체리나무입니다. 체리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길게 하지 말고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짧게 해서 가지를 한 개만 기릅니다. 첫 해는 무조건 심어가지고 한 개만 기릅니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2번째 해에 이렇게 자릅니다. 잘라주게 되면 자른 곳에서 가지가 하나, 둘, 셋, 4개 났습니다. 4개가 가을까지 자라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 봄에 이 잘라줍니다. 길게 자란 놈을. 그러면 가지가 3개씩 났다고 하면 12개가 됩니다. 이 가지가 이렇게 길게끔 가도록 해야 됩니다. 길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잔가지들이 이렇게 많이 나야 됩니다. 이렇게 잔가지들이 많이 나는데 이 가지들이 이런 가지에서 이렇게 똑바로 서게 되면 이 가지를 이렇게 좀 눕혀줍니다. 이렇게 줄을 달아가지고 줄을 달아 이렇게 좀 눕혀가지고 이렇게 가지는 되게 많아졌지만은 전부 다 이제 여기서 가지가 났다 하더라도 똑바로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최소한 한 30도 각도 되도록 이렇게 어느 정도 눕혀가지고 요 줄기에 햇빛을 많이 받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요 줄기에 햇빛을 많이 받도록 해주고 요런 가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요 가지는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여기서 햇빛이 잘 들어가가지고 이 안에 꽃눈이 햇빛이 잘 들어가게 되면 잘 만들어집니다. 근데 한번 만들어진 꽃눈이 망가지지 않고 또 다음 년도도 수확해야 되는데 다른 과일나무들은, 다른 핵과류들은 한 번 수확하고 난 다음에는 2번 다시 안 달립니다. 다른 데서 달립니다. 한 번 수확하고 나서 거기는 안 달리고 2번 다시 다른 데서 달리는데 체리는 이렇게
화속 이렇게 해서 눈 하나에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게 여러 개 있습니다. 이래서 화속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꽃눈이 만들어지게 되면 꽃눈이 망가지지 않으면 내년도 열매 달리고 내후년도 달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체리가 달렸다. 그러면 올해 수확을 하고 나면, 수확을 하면 여기에서 다시 수확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된 꽃눈이 다시 원래 분화된 게 제대로 만들어져서 거기에 또 내년에 달립니다. 또 거기 또 다시 또 내년에 달립니다. 이런 식으로 눈만 망가지지 않으면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쓸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기르는 방법으로는 여기다가 막 이런 가지들이 배나무처럼 막 이런 가지들이 많이 나가지고 이파리 달려가지고 햇빛이 안 들어가니까 첫 해는 수확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 눈이 망가지기 때문에 수확을 못 해가지고 지금 현재 달리는 방법이 전부 끝에만 달립니다. 이렇게. 안에는 전부 다 꽃눈이 다 망가져서 안에는 안 달리고 저 밖에만 달리는데, 이 바깥에 심은 나무들하고 같이 겹치니까 나무를 많이 잘라주는 겁니다. 나무를 많이 잘라주니까 열매 달릴 부위가 적어져서 또 안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강하면 열매가 안 달리는 겁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달려가지고, 열매가 많이 달려서 많이 달린 열매를 키우기 위해서 땅속에서 빨아들인 양분과 수분을 과일로 많이 줘서 나무가 많이 안 자라야지만이 제대로 된 과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도장지들이 적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놈들은, 도장지들은 아주 길게 많이 빠질 놈들은 보고 잘라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깥에서 이렇게 새로 장가지들 나는 놈들은, 이렇게 장가지들 나는 것들은 그대로 길러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체리 다 수확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선 가지들은 자꾸 옆으로 조금씩 어느 정도 눕혀줘가지고 여기에 나무 전체에 햇빛을 잘 받도록만 해주시게 되면 열매 잘 달립니다. 그러니까 열매 안 달리는 방법은 가지를 많이 만들한 가지를 도장지가 많아졌다거나 전지를 많이 했다거나 하게 되면 많은 가지를 잘랐기 때문에 자른 곳에서 이런 가지들이 많이 납니다. 새로 이렇게 잘랐으면 이런 가지들이, 자른 가지들이 많이 나게 되면 체리 결실이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복숭아나 자두나 살구는 나름대로 지금 현재 제 방식대로 해도 잘 달렸는데 체리는 잘 안 달린다. 그 안 달리는 이유가 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세가 강해서. 수세가 강하다 하는 같은 경우는 꼭 틀림없이 비료를 많이 줘서, 퇴비를 많이 줘서가 아니고 나무를 많이 자르게 되면, 많은 가지가 나게 되면 수세가 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가지들이 좀 나야 되는데 잔가지들이 안 나고 가지가 막 길게끔 뻗어나는 놈들, 이런 놈들은 전부 다 수세가 강해서 그렇습니다. 이 수세가 강하다 하는 같은 경우는 나무가 생장할 때에 생식생장과 영양성장이 있는데, 우리가 얻고자 하는 같은 경우는 열매를 얻고자 합니다. 체리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과일을 얻고자 하는데, 양분을 많이 준다든지 아니면 나무를 전지를 많이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이 나무에서 이렇게 가지가 많이 나게 되면, 이 가지가 많이 나는 같은 경우는 좀 영양생장입니다. 이렇게 영양생장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생식생장이 굉장히 소홀해져 가지고 나무는 잘 자라는 대신에 열매는 많이 안 달리는지 수정도 잘 안 되는 겁니다. 열매 잘 달리려고 그러면 영양생장하고 생식생장 이렇게 균형이 이렇게 어느 정도 맞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맞아주려고 그러면 이렇게 가지를 많이 만들고 가지를 골고루 배치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 눕히고 가지를 많이 만들어주고 햇빛이 잘 들게 만들어주고 이 안에 꽃눈이 많이 분화되도록 만들고, 만들어진 꽃눈이 수확을 잘 하도록 하고 내년에도 또 따고 내후년에도 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 체리나무 한 나무에
뭐 20kg, 30kg 뿐만 아니고 50kg, 70kg, 80kg도 딸 수 있고 100kg도 딸 수 있습니다. 체리 한 나무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딸려 그러면 많이 달리게끔 하는 같은 경우는 골고루 가지를 만드시 가지고 이 가지를 옆으로 눕혀가 햇빛 잘 들도록 만들면 되는데 이 꽃눈은 이래 된 겁니다. 처음에는 안에만 달립니다.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제일 먼저 요 안에 게 제일 먼저 만들어졌으면 요 안에 거만 달립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이렇게 이만큼 자랐다 그러면 두 번째는 여기도 달리고 이렇게 달리는 겁니다. 요것도 달리고 요것도 달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만약에 여기까지 갔다 그러면 세 번째는 이만큼 달리는, 여기도 달리고 여기도 달리고 여기도 달리고 해가지고 나중에 가면 다 달리는 겁니다. 다 달리는데 이 안에 거는 이제 오랫동안 쓰게 되면 요 안에 거는 안 달리는 겁니다. 요 안에는 안 달리고 요 안에는 안 달리더라도 이 바깥에서 많이 달리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 잘 못하게 되면 안에는 하나도 안 달리고 안에는 하나도 안 달리고 요 밖에서만 조금 달립니다. 이렇게 되는데 나무를 안 잘라주면 되는데 나무를 많이 잘라주기 때문에 안 달리는 겁니다. 나무 세력 강하면 전부 다 결실 잘 못하는 겁니다. 비단 체리뿐만 아니고 모든 나무들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막 도장지가 많이 나게 되면 나무 잘 못 기는 겁니다. 도장지가 너무 많으면. 체리 결실 습성은 저 바깥에 있는 은행나무하고 똑같아서 한 번 달렸던 곳에 올해도 달리고 내년도 달리고 내후년도 달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대신에 눈이 망가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눈이 망가지지 않아야지. 근데 눈이 망가지는 이유는 여기서 가지가 많이 나가서 햇빛이 안 들어가게 되고 공중 습도가 높고 그늘이 많이 져가지고 이제 햇빛이 안 들어가게 되고 공중 습도가 높아버리면 요게 눈에 병이 걸리게 되면 눈이 망가지는 겁니다. 눈이 망가지게 되면 안 달리는 겁니다. 이거 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밖에만 달리는 겁니다. 체리나무는 잘 기르면 큰 이렇게 굵은 가지도 달릴 수 있습니다. 체리 심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체리나무 심는 방법. 요 체리는 저들 집에서 품종 타이톤이라고 하는 품종인데 요거는 청엽앵이라고 하는 일반 대목인데 요거는 삽목을 했기 때문에 요 밑에서 삽목을 했기 때문에 밑에 뿌리가 났고 위에도 났습니다. 여기에다 접을 붙였기 때문에 요 비누가 있습니다. 요 위에는 품종, 요 밑에 건 대목이라 합니다. 근데 나무를 심게 되면 비누는 풀어주시고 심을 때는 요 원래 있던 대로 심어주면 됩니다. 원래 있던 대로 심어주면 됩니다. 근데 저들 농장에서는 가능하면 땅 파가지고 밑에다 심지 말고 가능하면 두둑을 만들어서 두둑의 꼭대기에다 나무를 심어주라. 그리고 이 나무가 잘 못 사는 이유는 여기 뿌리 부분에 계속 수분이 공급이 돼줘야 되는데 수분이 공급된다 하는 같은 경우는 오늘도 뭐 내일도 계속 물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 토양 표면이 항상 축축한 상태가 되고 되면 이 안에 수분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나무가 잘 자라는, 나무가 죽지 않고 잘 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나무들도 이렇게 높은 곳에서 자르게 되면 여 눈이 많기 때문에 눈이 많고 이 줄기가 많기 때문에 이 수분이 많이 증발이 돼서 죽을 확률이 높고 이렇게 앞으로 과지를 많이 만들고자 하면 나무를 이렇게 높게 자르지 말고 요 밑에 바짝 잘라가지고 여기 접목 부위에서 눈 2개, 3개, 4개만 남겨놓고 잘라가셔가지고 여기서 자른 데서 눈이 가지가 2개, 3개, 4개 나거든. 처음에 2개, 3개 기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게 되거든. 한 가지만 내비두고 다 잘라버립니다. 그러게 되면 잘 자랍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 가지가 이만큼 컸으면 이제 다음 해에 높이가 이렇게 두둑을 만들었을 때는 가능하면 낮은 데서 하고 두둑이 없는 경우는 뭐 조금 높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이만큼 높으면 안 되고 이렇게 가능하면 나무를 많이 자르면 강하게 전질하게 되면 강한 가지가 납니다. 그러면 저들 두둑 만든 상태에서는 이제 1년 길렀다가 여기 자르게 되면 여기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 가지를 4개를 만들었는데 요 4개가 요렇게 만드셨다면 요렇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1년 동안 자라게 되면 2년째입니다. 2년째에는 이게 이제 확실히 살아붙었기 때문에 가지가 잘 큽니다. 이래가지고 길게 이렇게 자라게 되면 1년 동안 가만히 둡니다. 그러면 이렇게 4가지만 받은 겁니다. 4가지만 받은 겁니다. 그 다음 연도에 이렇게 자란 놈을 너무 멀리 자르지 말고 가까이 잘라가지고 가지를 3개, 4개씩 만들면 4가지에서 3가지씩 만들면 12개고 12가지에서 4개씩 만들어지게 되면 16가지 됩니다. 그러면 가지를 골고루 배치를 탁 시켜가지고 이렇게 선 놈을 옆으로 눕히게 되면 나무 잘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실 잘 하는 겁니다. 예, 심는 것은 이 땅이 축축한 상태는 온도가 낮을 때는 땅이 축축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온도가 높아버리고 건조하게 되면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찍 심고 두둑은 반드시 멀칭을 해가지고 수분이 늘 못 날아가게 하고 나무를 짧게 하는데 요 잘라준 데는 농약방에 가셔서 발코트나 톱신, 패스트 같은 이런 약재들을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체리 품종도 다양하니까 자가 수정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으니까 한 가지 품종만 심지 말고 2가지, 3가지 심으시고, 그리고 이 나무들도, 이 품종들도 조생종도 있고 중생종도 만생종도 있는데 여름철에,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열과가 납니다. 근데 그 열과 나는 첫째 이유는 땅 속에 빗물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수분 과다 때문에 이렇게 자란 체리가 물을 갑자기 많이 빨아먹으니까 체리가 터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런 것을 방지해 주는 방법은 이런 맨땅에 심는 것보다 이렇게 두둑을 만들어 주고, 이 두둑 위에는 제초매트나 비닐을 덮어 가지고 여기에서 비가 오게 되면 뿌리가 많아지도록 하고, 비가 오면 내려가 가지고 가능하면 빗물이 땅속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게끔 해주시게 되면 열과가 훨씬 적게 납니다. 거의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품종에 따라서 더 많이 나는 품종도 있고 더 적게 나는 품종도 있지만은 그 품종에 관계없이 수분이 과다하게 유입이 되면 이게 다 터지는 겁니다. 이렇게 열과가 많이 나는 것 같은 경우, 열과 많이 나는 것 같은 경우는 살구, 체리, 대추, 이런 것들은 열과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열과가 많이 나는 것 같은 경우는 체리 농사를 좀 지으시는 분들은 체리 수확할 때 비 오면 걱정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비 오면 다 터진다고. 그러니까 비가 오기 전에 뭐 다른 것도 좋지만은 열과 안 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저들 유튜브에 보시게 되면 저를 한울 봉우리 농법이라서 두둑은 크게 만들고 덮어주고 건조하지 않게끔 해주고 뿌리가 깊이 멀리 갈 수 있게끔 해주면 이렇게 열과가 안 나고, 그리고 이렇게 두둑을 만들어서 나무 심어 가지고 뿌리가 대단히 많게끔 만들어 주시고 뿌리가 이동을 많이 하도록 하게 되면 요게 지상부하고 지하부하고 지상부하고 균형이 맞아서 열매가 잘 달리게 됩니다. 혹시 체리를 심으실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들 한울농원에 오시게 되면 제가 열매 결실 잘 할 수 있게끔 가지 받는 법, 가지 만드는 법, 이런 것들을 잘 알려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저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강의에 오셔서 저들 수영 잡은 거라든지 아니면 저들 두둑 만든 것도 보시고, 또 꼭 체리 아니라도 어떤 품종이든지 간에 어떤 수종을 심으면 좋을지 같은 경우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만든 조형물, 저들 전기줄을 유인하기 위해서 막아놓은 이걸 보고 여기다가 지금 이제 가지를
4개씩 만들어서 가지를 4개를 만들었습니다. 4개를 만든 것을 다시 잘라 가지고 이 3개씩 만들어서 지금 12개의 12개의 가지가 있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로 생각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이렇게 두둑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고 이 처음 가지를 받는 위치가 높아버리면 나무 전체가 높으니까 가능하면 20cm, 30cm 이내 낮은 곳에다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 이어는 뭐 한 50cm, 60cm 되지만, 예. 그런데 어떻게 한가 하면, 체리 나무가 처음부터 막 엄청나게 잘 자라지 못하니까 첫 해는 나무를 짧게 심어 가지고 한 가지를 받아 가지고 저 뭐 지표면으로 1m, 1.5m 이렇게 크도록, 2m 이렇게 크도록 한 가지만 기르는 게 좋습니다. 한 개만 길러 가지고 그 다음 연도 봄에 원하는 위치 20cm, 30cm에서 잘라 가지고 거기 되면 나무가 세력이 강한 상태에서 잘라주게 되면 가지가 이렇게 4개, 5개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개, 5개 난 놈을 그 많이 났지만 더 많이 난 놈을 이 가지를 배치를 잘 시켜가지고 한 4개나 5개면 기르는 겁니다. 4개, 5개를 1년 동안 다시 기르면 그 2년째 그렇게 기르는 겁니다. 그러면 3년째에 이렇게 4개나 5개 가지가 이렇게 골고루 받은 놈을 20cm, 30cm 잘라가지고 거기서 가지를 한 나무에 한 가지에서 3개, 4개씩 받아서 길러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가지가 처음에 자랐을 적에 너무 위로 높이 올라가게 되면 가지를 줄을 달든지 해가지고 좀 높여줍니다. 이렇게 좀 높인 상태에서 가지를 이렇게 12개 아니면 15개 아니면 16개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가지 길이가, 여기 있는 이 가지 길이가 3m, 4m 이렇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이 가지 길이가 이 나무에서 중앙에서 저 바깥으로 가지 길이가 3m 간다 그러면 6m만 되면 저들 나무끼리 겹치는 겁니다. 좀 더 크게 하려고 그러면 7m, 8m 이렇게 띄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외성 대목은 괜찮고 실생 대목은 넓게 해야 된다 하는 게 아니고, 외성 대목이나 실생 대목이나 할 게 없이 전부 다 멀리 넓게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이제 가지를 이렇게 여기 새로 난 가지를 이렇게 2개씩 해놨는데, 여기 2개가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각 나무마다, 요 가지마다 쭉 많이 있어가지고 골고루 가지를 배치시켜 놓고 햇빛을 잘 받도록 하게 되면 꽃눈이 분화가 잘 돼가지고 열매가 잘 달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가지가 너무 각도가 너무 서면 높으니까 높지 않게 이 가지를 높여주는 겁니다. 이 나무 매실나무입니다. 매실나무로 생각하시지 말고 체리나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들이 잘 못 길러 가지고 나무가 엄청 높습니다. 이렇게 높게 되면 아무리 결실이 잘 된다 하더라도 수확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지를 저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멀리까지 옆으로 해가지고 안에는 햇빛이 잘 들어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나무들, 이 가지가 눕지도 않았지만은 눕히가 더 눕히고 이 안에 있는 가지들은 한 개도 없이 없어야 됩니다. 햇빛이 잘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나무끼리 이렇게 겹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무끼리 겹치지 않게끔 해가지고 나무를 옆으로 많이 벌려주면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체리하고 이 매실하고는 꽃이 틀립니다. 열매 맺히는 꽃이 틀리는데, 은행나무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은행나무. 저들이 은행나무 심어 놓은 게 있는데, 여기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는 이렇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는 거, 이런 것들 경우는 열매가 잘 안 달립니다. 대신에 안에 있는 것들은, 이게 안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게 눈이 길지 않습니까? 이게 눈이 긴데, 처음에는 눈이 짧았는데 자꾸
자꾸 열매가 달리면서 계속해서 길어진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무슨 뭐 벌레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는 계속 열매가 매년 달릴 수 있는 겁니다. 예, 은행나무는 눈이 망가지지 않으면 계속 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나무는 햇빛이 안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열매가. 은행 열매는 특별하게 다른 과일하고 틀려서 햇빛이 안 들어가도 괜찮은데 체리라든지 일반 과일나무들은 햇빛이 안 들어가게 되면 눈이 망가지게 되는 기고 햇빛이 잘 안 들어가게 되면 눈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체리처럼 체리도 이거하고 똑같아가지고 이거하고 똑같아서 눈만 망가지지 않으면 체리 결실할 수 있는 부위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버리면 올해 만들어진 가지에 내년 다 달립니다. 처음에는 뭐 2년생 가지, 3년생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 달리지만은 어느 정도 가지가 안정돼 버리면 매년 올해 자란 가지에 내년 달릴 수 있는 겁니다. 요 열매, 지금 현재 이 은행나무는 도장지가 없습니다. 도장지가 없습니다. 체리나무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무를 많이 안 잘라주고 양분을 많이 공급하지 않게 되면 도장지가 없습니다. 도장지가 없으면 잘라낼 가지가 많이 없습니다. 도장지가 많이 없고 잘라낼 가지가 적게 되면 결실이 잘 되는 건데 매년 너무 많이 잘라내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겁니다. 예, 오늘은 체리나무 재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